안녕하세요. MC 노송원입니다. 최근 척추 건강에 대한 전 연령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최인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허리 통증이나 또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과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친구들을 이렇게 열거해 보면 가장 흔한 건 척추 허리 디스크,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추간판이 이제 디스크의 이제 우리 번역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그 뼈가 약해지면서 어긋나게 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병들이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허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것으로 시작해서 아주 신경이 많이 누르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다. 그리고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예전에는 허리가 아팠는데 네. 허리는 좀 괜찮은데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뭐 하여튼 이상한 게 아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통증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을 가진 분들은 퇴행성 척추 질환을 의심을 해보고 검진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검진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검진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물론 이게 척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척추 질환이 의심됐을 때는 엑스레이와 MRI 그리고 CT를 이용해서 이분을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상 소견과 이분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합치하는가를 항상 분석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척추 퇴행성 질환은 아주 뭐 암이나 뇌출혈처럼 생명을 앗아가거나 급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비교적 간단한 1차 치료부터 점점 수술까지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보통 처음에 아파서 오시면 약을 드시면서 물리치료를 하고 또 거기서 회복하면 앞으로 다 나빠지지 않도록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거기서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주사 치료나 이제 시술 이런 어떤 조직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비교적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정도 치료에서 10분 오시면 한 8명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그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해결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치료법 중에서 수술적 치료죠.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앞에 말씀드린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1차적으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특별한 경우에는 갑자기 잘못되는 신경의 손상이 갑자기 잘못되는 그 운동마비나 대소변 장애들이 동반됐을 때는 그때는 절대로 수술을 늦추면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막연히 허리는 수술하는 거 아니다, 척추는 건드리는 거 아니다 이래서 막 수술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분들도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물론 20살 때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환자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술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척추의 안 좋은 부분, 척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안 좋은 부분에 안 좋은 조직들을 제거해서 네. 신경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절개를 몇 센치 이상 했어야 되는 그런 수술들을 안쪽에서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그 1cm 이하 한 7mm 정도의 절개로 가느다란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 카메라 옆으로 또 작은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내시경 장비가 예전에는 이렇게 광학적으로도 발달이 덜 돼서 네. 잘 시야가 확보되지 않거나 그리고 기구들이 가늘기 때문에 충분한 강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요즘은 이전에 절개해서 할 수 있는 수술을 거의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5cm 정도 크게 절개해야 되는 방법들을 네. 지금은 뭐 8mm, 7mm 구멍 2개 그리고 특별히 전신 마취하지 않고도 부위 마취로 체력적인 부담을 적게 해서 수술을 네. 할 수도 있고요. 또 시야가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정말 현미경 열어서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만큼 신경을 직접 보면서 신경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은 이제 절개도 작게 하고 또 부위 마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훨씬 적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한번 더 짚어주시죠. 일단 척추 내시경은 기구들이 작은 기구들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1cm 이하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요. 덕분에 수혈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출혈량이 적고 그 다음에 마취도 전신 마취 없이 척추 마취나 부분 마취 같이 부위 마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술 입원 기간도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로 짧게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네. 그 절개가 적기 때문에 수술 당일부터 보행할 수 있고 덕분에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적절히 수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도 수술이 가능하군요. 예, 조심해서 하면 특별히 만성 질환이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 후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사례는 77세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인데 오래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양쪽 허벅지나 종아리가 터질 듯하게 아프신 그런 분이었고요. 이게 증상이 쪼그리고 앉으면 조금 완화되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가지고 걷는 거리도 계속 짧아지셔서 네.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받고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도 하셨는데 이게 한 2달 지나면 다시 제자리 가는 그런 좀 악순환의 반복이 있어서 내원하셨던 환자입니다. 네. 이 MRI 사진을 보시면 저 척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주위에 저 신경이 하얗게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네. 그 주변으로 까만 조직들이 콱 누르고 있습니다. 예, 저게 대부분 누르는 조직들이 황색인대라 그러는데요. 네. MRI에서는 까맣게 보이지만 뒤에서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저 인대가 노랗게 보여서 황색인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인대를 제거해줘서 신경이 누르고 있는 걸 넓게 해주면 증상이 좋아지겠다는 판단을 하고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화면인데요. 왼쪽부터 수술이 진행되는 소견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왼쪽에서 보면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황색인데 딱 보면 아 노라니까 황색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황색인대 아래쪽으로 신경이 이렇게 눌려 있는데 신경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저런 기구를 넣어서 조금씩 제거하면 맨 오른쪽에 이렇게 하얀색의 신경이 이렇게 확 눌려 있다가 풍선 펴지듯이 쫙 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MRI를 찍어 보면 이렇게 좁아져 있던 것이 저렇게 오른쪽에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하얀 풍선이 펴진 것 같은 그런 신경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네. 요런 정도가 되면 이제 걷는데 큰 지장 없이 뭐 평소에 하시던 대로 또 등산도 하시고 뭐 그런 정도로 일상을 많이 회복하셨던 아주 네.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0대 환자분도 내시경 수술 후에 이만큼 호전이 되는 게 가능하군요. 예. 요즘은 70대는 아주 나이 많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시면 그래도 한 85세는 넘어야지 나이 자랑하시죠. 이렇게 해서 70대는 그냥 중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로 볼 사례는 68세 여성분으로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가 점점 이렇게 양쪽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의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신 분이고요. 네. 허리를 좀 이상하게 구부리고 다닌다. 옆에서 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냐 네.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오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MRI를 찍고 협착증을 진단받으신 후에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받으면 며칠은 아주 좋게 호전이 되는데 네. 다시 또 아프고 이렇게 그런 통증이 반복되는 분이어서 이제 의논 끝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도 이렇게 MRI 사진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하얀 신경이 짤록하게 눌려 있고요. 네. 그 신경 주변으로 까만색의 조직들이 이렇게 심하게 눌러서 이렇게 동그랬던 신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안 보이는 저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같이 또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그 아까 MRI에서 까맣게 보이던 조직들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두텁게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저런 황색인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하면 아래쪽에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경 조직이 보이고 처음에는 콱 눌려가지고 짜부러져 있던 신경이 이제 풍선처럼 넓게 퍼져서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짤록했던 부분이 이렇게 확연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가로로 자른 사진에서도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세모 모양으로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시경 수술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이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척추 내시경 수술은 척추 가느다란 관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반대쪽 구멍으로는 가느다란 기구를 집어넣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최신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기구가 작기 때문에 8mm 이하의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 절개가 적기 때문에 출혈량이 적어서 수혈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예, 전신 마취 없이 부위 마취로 수술할 수 있고 신경을 직접 보면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주변 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겠습니다. 네.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 보실 케이스는 64세 여성분입니다. 오래 서 있거나 주무실 때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 다리 뒤쪽으로 뻐근한 양상의 통증이 아주 심하고 특히나 체중이 늘면서 허리도 아프면서 이 다리 통증도 심해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약물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5분 이상 걷기 힘들어지는 그런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네. 이렇게 앞에 보신 영상과 비슷하게 그 노란 항색인대가 두툼하게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고요.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마지막 사진 보시듯이 신경이 확 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마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난 MRI에서 똑같이 삼각형으로 꽉 눌려 있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도 5분 이상 못 걷던 그런 분이었는데 보행에 큰 장애 없이 아주 여행도 다니시고 했던 아주 기분 좋았던 네.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지 통증도 있고 또 잠시도 걷기 힘든 분이셨는데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면 환자분들 볼 때 굉장히 기분 좋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사실은 의사 생활하는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장님 그러면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척추 내시경은 1cm 이하의 작은 절개로 할 수 있는 수술로 네. 수혈 없이 할 수 있고요. 부분 마취, 특히 척추 마취나 부분 마취 같이 가벼운 마취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술 후에 2, 3일 정도의 짧은 입원 기간을 가지고요. 수술 당일에도 보행할 수 있도록 회복이 빠른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덕분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내시경 수술은 젊은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고령인 환자분들에게 좋은 수술법인 것 같은데요. 그럼 계속해서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보실 사례는 66세 남성 환자입니다.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심하게 뻗치는 방사통으로 내원하셨고요. 네.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이게 통증이 회복되지 않아서 수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앞에 보신 분과 다르게 협착증과 더해서 디스크가 같이 동반된 환자분으로 특히나 양쪽에서 다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MRI에서 보시면 앞쪽에 디스크가 까맣게 신경을 누르고 있고 네. 뒤쪽에서도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앞뒤로 누르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도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여기서는 그 노란색의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난 다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내시경으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저 디스크까지 잘 제거하고 이 감압이 잘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MRI에서 보면 신경을 앞뒤에서 콱 누르고 있던 조직들이 잘 제거되어 이렇게 신경이 많이 펴져서 환자가 좋은 예후를 가지게 된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심한 방사통이 있으셨던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계속해서 이 또 다른 치료 사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이번에 보실 케이스는 46세 여성분입니다. 주로 서서 일하는 분이고 허리 숙여서 물건을 드는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왼쪽은 많이 아픈데 오른쪽은 증상이 심하지 않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MRI를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양쪽을 다 누르고 있는데 이분은 특히나 왼쪽이 아팠기 때문에 오른쪽은 건드리지 않고 왼쪽을 수술하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신경을 조심스럽게 젖히니까 아래쪽에 저렇게 하얗게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확인되었고요. 신경을 다치지 않게 척추 내시경 카메라로 영상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신경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모양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디스크는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생길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다 있더라도 이분이 불편해 하시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젊은 환자분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예후도 있을까요? 앞에서 디스크가 약간 저희 자동차 타이어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꼭 오래 쓴 타이어가 아니더라도 1, 2년 된 타이어도 터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 케이스는 26세 남성 케이스로서 허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면서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그 도저히 이렇게 뭐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는 버틸 수 없는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이고요. 젊은 분들은 디스크 상태가 비교적 말캉말캉하기 때문에 네. 나이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크게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저 아래쪽에 신경 아래쪽으로 보이는 하얀색의 디스크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예, 수술하고 난 MRI를 보시면 왼쪽에서 이렇게 까맣게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충분히 잘 제거되었고 신경이 이렇게 다시 동그란 모양으로 잘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치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평소에 허리가 아프다가 점점 이렇게 양쪽 다리 뒤쪽으로 당기는 증상의 통증이 심해져서 내원하신 분이고요. 네. 허리를 좀 이상하게 구부리고 다닌다. 옆에서 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냐 네. 이런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오셨습니다. 오. 처음에 이제 MRI를 찍고 협착증을 진단받으신 후에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받으면 며칠은 아주 좋게 호전이 되는데 네. 다시 또 아프고 이렇게 그런 통증이 반복되는 분이어서 이제 의논 끝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도 이렇게 MRI 사진을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하얀 신경이 짤록하게 눌려 있고요. 네. 그 신경 주변으로 까만색의 조직들이 이렇게 심하게 눌러서 이렇게 동그랬던 신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안 보이는 저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같이 또 척추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그 아까 MRI에서 까맣게 보이던 조직들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두텁게 신경을 누르고 있고요. 저런 황색 인대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하면 아래쪽에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신경 조직이 보이고 처음에는 콱 눌려가지고 짜부러져 있던 신경이 이제 풍선처럼 넓게 퍼져서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짤록했던 부분이 이렇게 확연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가로로 자른 사진에서도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세모 모양으로 좁아져 있던 신경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잘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척추 내시경은 1cm 이하의 작은 절개로 할 수 있는 수술로 네. 수혈 없이 할 수 있고요. 부분 마취, 특히 척추 마취나 부분 마취 같이 가벼운 마취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술 후에 2, 3일 정도의 짧은 입원 기간을 가지고요. 수술 당일에도 보행할 수 있도록 회복이 빠른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덕분에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퇴행성 척추 질환의 치료 중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 척추 내시경 수술의 부작용이나 또 수술 후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척추 내시경 수술은 수술 후에 겉에서 보면 아주 작은 절개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 주변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또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에 피가 보이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는 작지만 정교한 수술입니다. 네. 이 수술이 비교적 또 효과가 좋아서 평소에는 멀리 걷지 못하시던 분들이 수술 직후에 너무 기분이 좋으시니까 네. 무리하게 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허리는 한 칸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활 훈련과 운동을 점진적으로 하시는 그런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수술을 길게 말씀드렸지만 척추의 치료는 가장 기본은 운동과 바른 자세입니다. 이 원칙을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생활 습관으로도 수술을 늦출 수 있고 그렇지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현대의학의 다양한 치료와 함께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인재 원장과 함께 척추질환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척추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